여기 새로 생긴 지 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단지거든요. 놀이터 보이시고, 그리고 저기 이제 수영장 건너편에 지금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좀 가까이 가기가 그런 게 제가 비디오 찍는 걸 싫어할까봐. 아무튼 저기 수영장이 보이시는가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물은 클럽하우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못 있고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들을 보면 예뻐요. 여기 이렇게 이 집도 이렇게 이게 새로 생긴 집이어가지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마당이 없어요. 이 집 보시죠? 앞마당이 없습니다. 원래는 마당이 좀 크거든요. 집들이 좀 다들 땅을 많이 넓게 해가지고 앞마당, 뒷마당 되게 널찍널찍하게 있는 게 이게 전통적인 약간 남부 집의 특징인데, 이거는 새로 지어진 요즘 주택단지들은 이렇게 마당이 없어요. 그리고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좁습니다. 집들이 참 예쁘네요. 근데 이제 그 랏을, 그러니까 땅 면적을 줄이는 대신 집 크기를 최대한 크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일을 점점 하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마당을 줄이고, 이 집 보세요. 뒷마당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차고고요. 여기 뒷마당이 전혀 없죠. 이렇게. 근데 집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땅 전체가 다 집으로 되어 있죠. 제가 뭘 찍고 있는지도 너무 눈이 부셔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오늘 아줌마들 책팀방에서 불이 났었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 큰아이가 11학년이고 둘째가 9학년인데요. 다른 학교 친구 엄마들이 아이들 개학 후에 학교 보내는 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다들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면 뭐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느냐, 뭐 이러면서 걱정이 다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 딸의 학교도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한 팔러시가 나왔는데요. 의무화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의무화를 해도 솔직히 애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셜 디스턴싱이 그 거리 두기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서 수다를 얼마나 떨겠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데 다시 보내라고 하니 그러한 가이드라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은 솔직히 걱정을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걸려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하고 그냥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게 더 크겠죠. 그런 욕구가.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딱 하고 학교에 와도 돼 애들아 하면은 애들을 어떻게 그냥 집에 둘 수가 있을까 싶어요. 실은 부모와 아이들과의 갈등도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참 걱정입니다. 다시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학교가 개학을 한 후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이제 뭐 마스크 써라, 손 자주 씻어라, 뭐 그런 말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게 공기로 지금 전염이 된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알려진 상황에서요. 부모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로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간략히 미국 코로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7월 11일 미국 전역으로요. 62,653명이 늘었고 79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부가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텍사스는 하루 만에 또 1,351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99명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는 하루 만에 1,360명, 사망자도 96명 정도가 집계됐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너무 압박을 느꼈나 봐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알파벳 두 개가 있죠. 알파벳 I, 알파벳 C.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는 냉동 트럭을 이제 시신 보관 창고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은 이제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게 뉴욕에서 이미 그랬었거든요. 많은 그 냉동 트럭이 그 트럭 안에 검은 봉다리 안에 시신을 넣어서 이렇게 막 있었던 거를 봐가지고요. 이런 소식은 이제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가 곧 개방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안전 수칙들을 마련했습니다. 뭐 마스크 착용, 인원수 제한, 그리고 거리 두기, 불꽃놀이, 퍼레이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쓰는 비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운전해서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보다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라스베가스에서요.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상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소식은요. 테슬라 주식이 47% 올랐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서 미국에서 주식시장으로 테슬라가 16번째 큰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주식 총액이 9일 기준으로 해서 311조여서 테슬라가 S&P 500에 상장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딱 한 가지만 증명하면 되는데 2, 4분기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하면은 S&P 500에 상장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테슬라의 주식의 호황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척추격인데요. 그의 아이디어가 워낙 혁신적이어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거를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게 오히려 또 불안 요소가 된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지금 현재 거품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 여담인데요. 집안 어느 분이 테슬라 주식을 사라 8년 전에 하셔가지고 샀는데 3년 전에 한 주에 135불 정도 했을 때 다 팔아 먹었습니다. 저희는. 다행인 게 텃밭에서 채소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버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버 회사에서 모든 우버 운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우버 운전자 각자가 요금을 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노동법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요. 캘리포니아 주 자체에서도 우버가 우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은 우버는 회사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운전자들에게 줘야 되니까 부담이 커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소식은요. 무섭게 성장했던 중국 앱인 틱탁이 인도에서 이미 사용 금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안보와 보안 문제로 틱탁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존 회사에서는 이미 틱탁의 우려를 표하고 이용을 제한했으면 한다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요. 이 앱은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복사된다고 하네요. 틱탁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만든 앱인데요. 세계적으로 10대, 20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서로 많은 긴장감이 있어서인지 맨 처음 틱탁 앱 전면 금지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 미국이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나라들도 금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요. 제 두 딸이 틱탁 앱을 너무 사랑하는데 참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제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